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을 논의했지만 종전으로 가는 해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네, 오히려 언제 전쟁이 재개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전운이 짙게 들이우고 있는데요. 중동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도 뭔가 이란과 관련해서 뚜렷한 그 합의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G2, 미중이 이제 같이 이런 동의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 예. 현재까지는 뭐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핵무기 보유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좀 살펴보면은요, 핵무기 보유 문제는 둘 다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생각이 좀 다르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라고 하는 것은 이란 땅 안에서 우라늄 농축을 1%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특히나 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근데 중국 경우에는 뭐 핵무기 추구하지 않는 거고 이란이 그리고 평화적으로 핵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약간 또 차이가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이제 동의를 했다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때요.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적으로 중국 관련 선박, 중국 선박에 대해서 한 30척 가까이는 또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하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크게 손해 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정말 양측 간에 이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국 측의 어떤 후속 조치, 이란을 어떻게 설득을 한다거나 압박하거나 뭐 이런 조치가 있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그 미중 정상회담 출발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무역대표부 대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중국의 역할에 관한 그런 부탁은 하지 않았다라고 예.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안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고 요구 같은 건 했겠죠. 이게 말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표현의 차이군요. 표현의 차이일 수 있겠고요. 도움을 요청하면 그만큼 이제 들어줘야 되는 것이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이미 미중 정상회담 전에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 사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뭐 의견에 뭐 일치를 보였다 이런 얘기가 먼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가 있었고요. 그것이 이란 문제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뭐 다들 알고 있는 주제의 사실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뭐 어쨌든 미중 정상이 표면적으로나마 호르무즈 해협의 그 정상화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란이 여기에 해협 통과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예. 그거에 대해서 안을 내놨거든요. 예. 지금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봤을 텐데 이란에서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 자신들이 어떤 그 지금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걸 수도 있고요. 이제 협상이 만약에 진전이 된다면 협상용 카드로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고 더 예. 심각하게 들어가 보면 정말 사활을 걸고서 이것을 정말 고치기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 반응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이런 합의가 있었다면 유엔 결의안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측 태도가 나왔어야 되는데요. 유엔 결의안 지금 미국과 바레인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면은 다 맞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란이 통행료 징수해서는 안 되고요. 기뢰 같은 거 설치해서는 안 되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요 유엔 결의안인데도요. 지금 주 유엔 중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거부권을 좀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모순돼 보이긴 한데 아마도 중국 측 입장에선 바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만약 이것을 뭐 기권을 한다거나 해서 결의안을 통과시켜줄 경우에는 너무 미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좀 우려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국 측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 계속해서 뭔가 지금 중국이 공식적인 중재자는 아니지만 예.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좀 뭔가 중재하려는 그런 뒤에서의 어떤 마쿠 어떤 실력을 보여주는 느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또 이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예. 부분을 한번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마 이란에서는 이 미중 정상회담을 상당히 예의주시했을 것 같은데 결과를 놓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네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이 우리 편을 들어주는구나 뭐 예, 이런 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오히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는지 상당히 궁금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중국이 이면으로 어떻게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자 예, 예.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란에서 중국 특사로 예. 뭐 갈리바프 국회의장까지 임명하면서 조금 더 이제 중국의 좀 더 다가가려는 모습 같은 것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 역시도 이러한 자신들이 어떤 중재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평화를 유지하고 이란 문제를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또 이제 책임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란을 조금 더 협상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체면 같은 부분에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중국과 이란 간에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이란에서 갈리바프 의회 예. 의장을 이제 중국 특사로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란과 중국의 생각은 어떤 지금 상황인 걸까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란산 원유를 음성적으로라도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중국 경제에는 도움이 되기 예. 때문에 계속 그걸 유지하고 싶어 할 텐데요.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느 정도 중국 지금 현재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간접적으로 제재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죠. 완화해 줄 수 있다 얘기가 나왔었고요. 예. 그렇다면 또 뭐 시진핑 주석이 또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산 원유와 가스도 우리가 수입할 생각이 있지만 이란산 원유도 계속 구매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중국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도 뭐 중국이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는 해준다면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중국이 예상보다 이렇게 너무나 친이란 편을 든다던가 할 경우에는 이런 약속 같은 것들을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을 봤을 때는 9월달에 또 뒤집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예. 하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란 측도 상당히 미 중간에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중국 역시 너무 또 이란 편 들기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중동에는 이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 국가들이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는 이란이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국가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이란과 다른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또 그런 일종의 딜레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겉으로는 지금 모든 국가들이 이른바 센 척을 계속해서 예, 하고 예. 있는데 그러면 물밑에서는 지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근데 지금 뭐 종전안을 제시하고 서로 답변을 주고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좀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요. 계속 네. 이제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란 측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배상금을 예. 요구했습니다. 이제 배상금은 승전국이 패전국이 요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제재 해제, 동결자산 해제해달라 얘기 나오고 있고 또 결정적인 거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계속 인정해달라.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답변을 만약에 보게 되면 배상금 절대 있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동결자산을 만약에 해제해준다 하더라도 전부 다 해줄 것이 아니라 뭐 4분의 1 미만으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역시나 호르무즈 해협 권리 유지하지 않고요. 핵시설 한 곳만 유지하고 그리고 만약에 핵 물질 반출도 미국으로만 해야 된다.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지금 동문서답을 고의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라도 협상을 위한 주제라도 같은 얘기를 가지고 하면은 뭐 타협이 가능하겠죠. 절충을 하고 근데 전혀 지금 다른 순서도 핵 문제를 미국 먼저 얘기하자. 예. 이란은 종전부터 하고 핵 문제 얘기하자. 이런 점에서 양측 간에 상당히 지금 서로 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사이에서 있는 이제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중재국들은 상당히 좀 오히려 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전화 통화로 이란 네. 공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를 했거든요. 예.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가능성은 지금 휴전이 4월 초에 한 이후로서 이번 주가 아마 가장 높지 않을까 했을 정도로 물론 매번 뭐 고비가 아닌 주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이 가장 좀 심각하지 않을까를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하여튼 이란 측 제안을 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뭐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인내에 다다른 것 같기도 하고 미국과 공조하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뭐 휴전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할 필요가 없다. 할수록 시간만 이란이 벌어주는 꼴이 되고 이란이 핵 능력을 강화할 것이고 탄도미사일, 드론 같은 것들은 오히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할 필요가 없다.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어떤 뭐 대해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목표물이라든가 누구를 제거할지 인물들까지 다 지금 정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조하에 다시 한번 전쟁이 재개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높아 보이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네. 바라카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고요. 드론의 공격일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 국적의 직원이 300명 넘게 일하는 네. 곳이라면서요. 어떤 곳입니까?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한 최초의 이제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아랍 국가 중에서는 이제 이 바라카 원전, 아랍에미리트가 최초의 어떤 민간용 원자로를 가진 이제 최초의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의 전력을 아랍에미리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라카 원전 하면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 상당히 지금 밀접한데요. 그 우호의 전 상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바라카 원전 이제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럼 과연 또 누가 발사를 했는가? 누군지는 대충 이제 심증은 가기는 가죠. 예. 근데 방향이 예전 같으면 아랍에미리트 바다 건너 북쪽에 이제 이란이 있는데요. 요번에 보면은 서쪽에서 날아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친이란 민병대 쪽에서 이를테면 이라크 쪽에서 날아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아니면은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있는 후티 반군이라고 있죠. 그러면 서남 쪽을 통해서 만약에 드론이 날아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이란의 대리 조직에 의해서 날아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종합해 보면 그래도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란 국영 TV에서는 앵커가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서 총을 쏘는 모습을 연출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UAE가 다음 이란의 이제 공격 대상인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무리 국영 방송이긴 하지만 앵커가 방송에서 총을 드는 것도 이란은 허용이 되는 건가요?라는 궁금증도 들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절대 안 총을 되죠. 드는 셈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하는 예.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미국 측에 보이는 사인이 있겠죠. 우리는 전쟁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국민들 향해서는 우리 미국에 맞서서 결사항전에서 싸워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서 총을 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란의 어떤 원수라고 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들 수 있겠는데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그 철천지 원수의 명단에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이 생각할 때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최전방 기지 노릇을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하는 것이 아니냐 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전투 작전이 개시가 다시 된다면 아랍에미리트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전쟁이 좀 더 확전이 된다는 것을 참전국으로 나눠 본다면 저는 아랍에미리트는 비공식적으로도 참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이고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도 같이 공격하겠다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분명히 작은 나라긴 한데요. 공군력에 있어서는 이란을 능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지만 최정예 부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아랍에미리트까지 확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전에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공격에 대비해서 사우디라든가 카타르 같은 국가들도 우리 같이 한번 연합해서 하자고 했었다가 또 거절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걸프 지역의 아랍 세계 사이에서도 이란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다. 그중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상당히 참전에 적극적이고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지금 보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 이란의 대리 세력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다. 또 테러를 모의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모스타바가 제2전선을 형성하라고 자신의 메시지를 나왔는데 그 제2전선이 무엇일까? 중동이 아니라 다른 해외일 가능성도 높고요. 테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도 공격을 한다면 해외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요. 유대교 회당이라는 곳 같은 걸 공격하거나 유대인 센터를 공격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달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개최가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축제의 현장인데요. 미국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할 겁니다. 보안 검색 같은 거 강화하겠죠. 하지만 이런 온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런 자리가 테러를 하기에는 선전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아마도 일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 온 국민 전 세계 축제에 장려하지만 테러에 대한 경각심 상당히 높이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동 상황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